이제부터 센차 아키텍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아키텍트는 센차 터치와 EXT.JS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통합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센차 아키텍트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센차 터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센차 터치에 대해서는 RGO의 센차 터치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고 센차 아키텍트를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센차 아키텍트의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터치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센차 터치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직접 모두 코딩을 해서 화면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모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화면 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센차 아키텍트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쉽게 센차 터치나 EXT.JS 같은 것들을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센차 아키텍트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센차 아키텍트의 기능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주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차 아키텍트는 위즈윅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위즈윅이라는 것은 위즈위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즉 보는 대로 얻는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끌어다 놓는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 센차 아키텍트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에디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코드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코드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앱을 서버에 바로 게시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게시한 서버의 앱을 미리 보기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앱을 배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코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를 준수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이 센차 아키텍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센차 아키텍트의 모습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센차 아키텍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센차 아키텍트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센차 아키텍트의 사용의 준비는 가장 먼저 톰캣 서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 곳에서도 써보셨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톰캣을 설치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센차 홈페이지에 가셔서 센차 아키텍트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센차 아키텍트는 원래 유료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따로 결제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잠시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체험판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판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센차 아키텍트의 사용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 아키텍트를 학습하기 전에 센차 터치 2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춰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센차 터치 2의 MVC 아키텍처 구조 개발을 해 보셨으면 훨씬 이 센차 아키텍트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차 아키텍트의 화면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아키텍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에디터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위쪽에 메뉴가 있고 툴바가 있고 도구바가 있고 그 외에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컴피그 같은 창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라면 가운데 이렇게 캔버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화면의 모양을 비주얼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위쪽에 있는 이 코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센차 터치의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만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세한 메뉴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이렇게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도구 상자 왼편에는 컴포넌트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그 옆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도구 상자 화면 때문에 화면이 너무 작게 느껴지시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셔서 화면을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구조가
MVC 아키텍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뷰스, 스토어, 그리고 모델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들을 역할별로 구분을 해서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속성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디자인 화면이나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선택한 컴포넌트 같은 것들에 대한 속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존재하는 속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속성들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직접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작은 네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0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그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한 내역을 로그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창입니다. 이 로그 창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곳에서 발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메뉴들에 대한 내용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려면 위쪽 툴바에서 이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파일 메뉴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개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센차터치 2.2로 시작하는 이 내용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패널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올리시려면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컨테이너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옆쪽에 있는 이 도구 메뉴 등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목록 쪽에 있는 패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클릭, 드래그로 이 화면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패널을 끌어서 캔버스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패널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 프로젝트 관리 창에서도 뷰스 아래쪽으로 마이 패널이 자동적으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이 패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컨피그에서 속성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내용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화면에 글씨가 출력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이 프로퍼티 중에 HTML 글씨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Hello RGO 센차 아키텍트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캔버스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센차터치를 사용을 해서 내용을 만들려면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입력해 줘야 됐던 코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역시 툴바에 세이브를 눌러주셔도 되고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세이브 패스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개발 공간에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헬로 센차 아키텍트 이런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후에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세이브가 성공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해준 경로에 찾아가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으로 이렇게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먼저 화면에서 보여지는 app.html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화면 구성을 하는 app.js 파일도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폴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뷰 폴더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컨트롤러라던가 모델 이러한 내용들의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 폴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패널을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mypanel.js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app.html 파일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html 파일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